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 아니,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정도로 같이 살았으면 되었지. 내가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 전 한국에 살고 싶어요. 남편도 없는 한국에서 뭐 하려고. 이제 나가라. 한국에 살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여인과 완강하게 내치는 중년의 남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로에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살던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아빠는 지역의 유명한 경찰관이셨어요.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무척 크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리는 살고 있는 시민들 외에도 관광객들이 정말 끊임없이 방문하는 도시죠. 아빠는 경찰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에 진심인 분이셨어요. 이런 아빠의 모습에 반해서 엄마도 아빠와 결혼하신 거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자신보다 남들을 위해 앞장서고 희생하는 일이 가족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때의 사고로 5명의 경찰관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의 사고 소식은 엄마와 제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으셨고 많이 의지하고 계셨기에 충격이 더 크셨죠. 그런 엄마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절 보며 실신하듯 우시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일상의 생활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다 설상가상 엄마까지 제 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를 보기 힘들었던 저는 억지로라도 산책을 다녀오시도록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나선 산책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닌 엄마가 길을 걷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도 엄마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사고 소식에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 한동안은 멍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듬직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시던 아빠, 그리고 누구보다 자상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천사 같은 엄마.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늦어서 미안하다며 이야기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더군요. 아마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도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친구였던 남편은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디자인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며 가까워졌는데 평소에도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에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의 장례 과정에서 곁을 지켜주며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끼니도 챙겨주고 묵묵히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고마웠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들어 괜찮다고 거절하자 한국에서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한다며 한사코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점심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주말에도 제 안부를 묻고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곁에서 절 보살펴주던 남자친구 덕분에 서서히 저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행한 사고가 왜 내게 일어난 걸까 상심하며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제 삶을 잘 살기를 부모님이 바라실 거라며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큰 상실감에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레 교제를 시작했고 연인이 된 후에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며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인일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특히 빨래 정리를 무척 잘했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 군대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군대에서 이런 걸 가르치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웃으며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빨래도 다 정리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의지했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인 것도 신기했는데 이렇게 삶의 터닝포인트를 줄 만큼 엄청난 곳이라니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는 군대에서 단체로 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인내하는 법, 함께 조율하고 협력하는 법 등을 배우고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법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물건 정리하는 것을 배우냐고 물어보자 칼각이라는 것이 있다며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하면 정신도 가지런히 정돈된다고 했습니다. 평소 부드러운 화법의 남자친구인데 군대 이야기를 하니 눈이 반짝이고 신이 났네요. 이런 귀여운 모습이 또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알콩달콩 평화롭던 저희 커플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졸업이 다가오며 한국으로의 귀국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한 시간들로 이제 일상을 찾고 용기를 내어 살고 있는데 그런 남자친구가 없다니.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다시 혼자가 될 걸 생각하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 돌아가 학교도 졸업해야 하니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주 가던 카페로 부르더군요. 전 별 생각 없이 카페로 향했는데요. 어머나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서로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며 함께 한국에 가자고 했죠. 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았지만 낯선 나라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프로포즈를 받은 건 너무 축하하지만 아무도 아는 이 없는 머나먼 나라까지 꼭 가야 하냐고 했습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이 선 이후의 일정은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갔습니다. 이사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너무 바빴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타게 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은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행을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사실 전 한국행을 결심한 이후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프랑스 못지않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시부모님이었죠.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으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아주셨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게 된 도시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하남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전 하남시에서 살게 될 것을 알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도시라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지내는 것은 불편은커녕 더 좋았습니다. 저희는 미사신 도시에 살았는데요. 검단산이 바라보이는 자연 풍경은 너무나 좋았고 가까이 조정 경기장이 있어 조깅을 하거나 소풍을 즐기기에도 좋았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변 편의점과 마트를 제외하고도 큰 백화점까지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파리는 도심을 제외하고 시 외곽으로 나가면 마트를 갈 때 차를 갖고 이동해야 할 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서울이 아니어도 전혀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볼 수 있어 더 좋았죠. 전 한국에 돌아와 남편과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카페를 저희가 함께하게 되며 한국의 전통 디저트와 같이 접목해보기로 한 것인데요. 이건 제가 어머님을 졸라서 설득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가장 놀랐던 게 바로 한국식 디저트인 떡이었거든요. 전 프랑스에서도 알아주는 빵순이었는데 한국의 떡은 모양도 맛도 너무나 다채로워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남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에서 커피나 차에 어울리는 디저트를 함께 메뉴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쌀을 이용해 건강식이면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 넣는 재료에 따라 정말 다양한 떡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전공을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떡 만들기에 도전. 저희 둘은 미술을 전공할 게 아니라 요리학교에 갔어야 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SNS를 무척 좋아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SNS에 올렸을 때 아름다운 떡이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떡 카페와 떡집을 드나들며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몇 가지 메뉴를 개발해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떡 만들기의 아이디어는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직접 제조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전 계산대를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이지만 계산대를 보게 되면서 손님들과 대화하게 되며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손님들도 파란 눈의 외국인이 떡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신기했는지 관심도 보이고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적응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페 장사도 잘 되고 시부모님, 남편과도 잘 지내게 되며 저희는 자연스레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대비해야 하기에 저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며 저축 금액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카페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피곤했지만 아이를 만날 이야기를 나누고 늘어나는 통장 잔액을 보며 행복한 시간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원래 배달을 직접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배달 기사분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남편이 직접 떡 배달을 갔는데요. 음주운전 차량과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남편마저 이렇게 되다니. 전 울다 지쳐 실신하기에 이르렀고 남편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후로도 시부모님과 얼굴만 봐도 서로 얼싸안고 울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제게 해주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엄마가 바라는 건 씩씩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말이요. 제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자식을 잃어 더 가슴 아파할 시부모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부모님에게 다시 힘을 내보자며 카페 운영에 더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했는데요. 아버님이 제게 파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신 파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제게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그건 아들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왜 돈까지 줘도 그러냐며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결국 전 다시 파리로 오게 되었지만 파리의 흐린 하늘만큼이나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던 조정 경기장이 그리웠고 따뜻한 집밥을 해주시던 시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만들어냈던 떡 메뉴들을 시어머님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눈을 팔고 다녀서일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해진 전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제 가방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가방을 잃어버린 게 서러운 건지 파리에 와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게 힘들었던 건지 너무 울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전 몸살이 나고 말았네요. 몸살이 심해지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심한 복통을 느꼈어요. 구급차를 부를 정신도 없는데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너무너무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파리에서 혼자 지내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거기로 보내주는 게 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아프던 복통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점차 통증이 잦아들었습니다. 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제 가족은 시부모님이라는 게 확실했고 어머니께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을 잃고도 너무 젊은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고 여기보다는 프랑스로 가는 게 새 삶을 살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버지의 생각을 따랐고요.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그립기는 하지만 이제 시부모님도 제 가족인걸요. 아빠가 이제 제 아빠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 어디도 안 가요. 제가 아버님에게 이야기하며 품에 안겨 엉엉 울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하염없이 우시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눈물의 상봉을 하고 이제 가족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부모님도 잃고 남편까지 잃은 제 삶이 너무 불행하고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살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가족애가 없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직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에 오게 된 인연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